안녕하세요. 미름길입니다. 저는 미대 입시를 준비한 3년 동안 무려 14번에 불합격했고 15번 도전 만에 합격했습니다. 입시를 포함한 삼수 비용은 무려 1억 원이 들었는데요. 또 4번의 미술학원을 옮겨 다니며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주변 합격생 친구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격생 친구들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합격이라는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학원을 잘못 선택하느라 삽질한 경험,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큰돈이 허무하게 쓰여버린 일 등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죠. 그렇게 저를 포함한 많은 합격생들이 어렵게 합격을 하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무 미술학원이나 간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걸러내는 필터링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기준과 필터링 공식을 적용한 뒤 저와 주변 합격생 친구들은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할 기준조차 없이 그냥 학원을 선택해버린다면 아마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학원에 다니며 합격 확률은 낮아지고 돈도 돈이지만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만 이해하셔도 제가 낭비한 3년은 아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 수만휘 등을 보면 미술학원 고르는 법 같은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도 수두룩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미대 입시를 시작하는 친동생이 있다면 학원 고르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고 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선택, 왜 기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도 다른 제품들과 며칠씩 비교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술학원을 선택할 땐 그런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냥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친구의 말만 듣고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학원 광고만 믿고 대충 골랐었죠. 그러면 결국 내게 맞지 않는 학원을 선택하게 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면서 입시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결과는 불합격이란 뻔한 결과가 있었죠. 물론 처음에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미술학원은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수업의 퀄리티를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미술학원 찾기를 포기할 순 없죠. 만약 우리나라에 미술학원이 100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중 내 합격을 책임질 최적의 미술학원은 세계에서 4개뿐이라고 생각보죠. 그럼 이 학원을 찾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서 가깝다고 무작정 등록하면 될까요? 친구나 인터넷 이야기에만 의존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 한두 번 받아보고 간판만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내게 맞는 학원을 고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의견이나 학원 홍보 문구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학원 상담을 가든 광고를 보든 인터넷 평을 보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직접 경험하고 1년 동안 12명의 합격생들에게도 검증받은 기준과 필터링 공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게 되는 걸 별로 반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학생들이 결국 더 좋은 퀄리티의 학원으로 가버릴 테니까요. 1차 필터링은 어느 지역의 미술학원을 다닐 것인가 입니다. 먼저 미술학원을 찾아보자 하고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이 뭘까요? 아마 대다수가 어디에서 다닐까 일 겁니다. 그러면서 집과 가까운 학원부터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고르는 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소도시에 살면서 미대 입시를 시작했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집 가까운 미술학원을 택했어요. 결과적으로 수시 4장, 정시 3장 모두 광탈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사물 하나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고 결국 미완성작을 제출하게 됐죠. 물론 제 실력과 노력 부족도 컸지만 돌이켜보면 다른 학원들과 비교해서 그 학원은 주먹구구식 운영을 했고 선생님은 제대로 된 기초나 형태 교육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집과 가까운 학원은 안 좋다가 아니라 가까우니까 그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지역의 미술학원을 가야 하는 건데?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맛있는 감자탕집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을 찾으려 한다면 감자탕집이 50가에 모여있는 A지역과 감자탕집이 2개뿐인 B지역 중 어디가 내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식당이 많은 A지역이겠죠.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학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딱 맞는 학원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서로 경쟁이 치열할수록 수업의 질도 계속 개선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경험한 서울 설릉역 인근은 마치 먹자골목이나 백화점처럼 미술학원이 빼곡하게 모여있고 그만큼 학원의 교수법이나 시험 시스템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 학원이 많다고 전부 좋은 학원이거나 한 군데만 있다고 나쁜 학원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넓어지면 그만큼 나와 맞는 학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확실하죠. 저처럼 지방에서 선택지가 거의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도 주변 학원 몇 군데 상담만 해보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큰 도시 학원들도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더라도 무조건 가까운 곳만 갈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보세요. 2차 필터링은 어떤 수업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수업 방식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도 레시피가 같아도 맛이 조금씩 다르듯 미술학원은 오히려 정해진 가이드조차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내게 맞는 수업 방식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특정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음식이 들어간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것처럼 미술학원도 수업 방식이 안 맞으면 내 실력을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만 버릴 수 있거든. 인터넷을 찾아보면 시범을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가라, 카피만 시키는 학원은 피하라 같은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각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답처럼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고3 입시반을 기준으로 A, B 두 학생으로 나누겠습니다. A 학생은 미술을 막 시작해서 완성도가 부족하고 혼자 힘으로 그림을 다 못 그리는 상태입니다. B 학생은 미술 경력이 길고 그림 완성도가 합격선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 두 학생에게 같은 수업 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학습 효과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A 학생은 기초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풀이 형태의 시험형 수업만 들어가면 힘들 겁니다. 여기서 시험형 수업이란 실제 시험 환경처럼 일정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내는 수업을 말하죠. 실제 시험이 수능이라면 시험형 수업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마치 자음, 모음을 몰라서 글 읽기부터 배워야 하는데 갑자기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느낌이죠. 그래서 시험 보는 비중을 늘리기보단 시범 수업이나 기초도형 연습을 통해 완성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든 전자책에도 기초도형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 책이 아니더라도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고 기초가 부족하다면 이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반면 B 학생은 이미 완성도가 높고 기초가 탄탄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에겐 시범이나 기초도 중요하지만 시험형 수업으로 실전 감각을 계속 익히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수능 직전에 기초 한글부터 다시 배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계속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풀며 실전 감각을 익히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부족하다고 시험형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완성도가 높다고 기초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비중의 차이를 두셔야 돼요. 그 비중은 학생의 실력마다 달라지고 내게 맞는 비중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상담해서 찾아야 합니다. 3차 필터링은 미술학원 선생님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학원 선생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원을 알아보실 때 먼저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부터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광고도 활발하고 인지도도 높으니까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간판이 전부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것이 학원 선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선 안 돼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규모가 큰 만큼 시설이나 관리 체계가 정비돼 있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미대 입시의 본질을 보지 않에 두면 유명하다는 간판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대 입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림은 정답을 공식처럼 딱 알려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조형이라는 건 언어로 완벽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을 언어로 풀어내 학생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도 엄밀히 말하면 공식 자체는 언어가 아니라 기호와 논리 체계죠. 그거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수학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원 상담에서 실제 수업 방향성과 선생님의 설명 방식을 직접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물체를 배치하는 수업이라면 개 밥그릇처럼 그냥 둥글게 배치한다 같이 애매하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X, Y, Z축을 이용하거나
사물의 특징을 극대화해 구체적으로 배치 방법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 케밥 그릇이라는 설명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처음 미술학원에 다녔던 선생님이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먼저 상담을 갔을 때 선생님의 수업의 주된 방향성을 물어보세요. 그 설명이 논리적이고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잘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면 그 선생님은 나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언어로 존재하지 않는 미술을 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나와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린 수업을 들어보지 않고도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간접 체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혹시 가능하다면 샘플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남의 이야기만 듣고 미술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남에게 맞는 설명이 아니라 내게 맞는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생님 선택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도 선생님이 나와 맞지 않으면 수업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4차 필터링은 학원 인원 규모 선택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대 입시에서 다른 사람 그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그림만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라는 조언은 이미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선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상대가 묘사를 3개 했다면 나는 4개를, 상대가 연출을 2개 했다면 나는 3개를 해야 이긴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그림과 비교하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 특히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학원의 인원 규모이고 소규모 학원과 대규모 학원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지금부터 상황과 실력에 맞춰 인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게요. 먼저 소규모 학원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세심한 지도를 받기 쉬워서 실력 향상에 유리합니다. 다만 아무리 학생 수가 적어도 케어해줄 선생님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피드백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케어해줄 선생님의 수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원은 작품 수가 많지 않으므로 다른 학생들의 그림을 참고할 기회가 적고 실제 시험장처럼 경쟁 분위기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학원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학원은 여러 학생이 함께 다니는 만큼 주변에서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어 내 그림과 비교 분석하기 수월하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특히 실력이 높은 학생들이 많다면 그들과 경쟁하면서 자신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만 인원이 많아지면 피드백 순서가 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면 이러한 피드백 공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학원 선택을 위한 4가지 필터링 기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 필터링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신다면 더 이상 광고 문구나 친구 말만 믿고 학원을 고른 뒤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합격 확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만약 이 영상에서 소개한 필터링 공식을 포함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자책에서는 필터링 기준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 아니라 미대 입시 마인드셋, 완성도 올리는 전략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대 입시 로드맵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꼭 맞는 미술학원을 찾고 원하는 대학에 멋지게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름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